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스트림즈와 함께 했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또 알찬 정보들 꽉꽉 채워서 준비해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도 저희 클럽과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들과 인사해봐야겠죠. 먼저 창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조투자자문 짱짱맨 조성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누누파트너스의 박선호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누파트너스 닥터팍 박선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기업이죠. 나노바이오시스의 김성우 대표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나노바이오시스 대표이사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노바이오시스에 관한 이야기들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앞서 인사 나눴던 두 분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코넥스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조성화 팀장님. 네, 제가 저번에는 이제 코넥스로 진입하기 위한 기술 특례 상장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하기 위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술성 평가 특례란 이제 전문 평가 기관이 기술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맡은 벤처 기업에 한해서 적자를 내도 되고요. 자본 잠식이 있어도 되는데 뭐 그 상태를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약간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네. 완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성장성이 높은 벤처 기업들을 뭐 대상으로 한다는 주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로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진입한 MG매드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네. 뭐 한국기술데이터에서는 A 등급을 받았고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는 BBB, 트리플 B를 받았는데요. 네. 코넥스 상장 1년 만에 기술성 평가에 의한 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제도들도 잘 활용을 한다면 네네. 또 여러 가지 시장에 좋은 효과를 낳을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박선호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죠. 이전 상장 기업들을 하나씩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 만나볼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예, 사실 몇 주 전에 저희 나오셨었죠. 피노텍. 네, 네. 기억나요.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피노텍이 이번에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MG매드랑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A랑 BBB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올해 이제 이전 상장 준비 중이고요. 네. 아마 저희 클럽에 나와서 잘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정말 네네네. 좋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네, 이전 상장 그 기술성 평가 통과되면서 네네. 원래 그 주가가 6천원에서 8천원대 아주 긴 기간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 13,000원 훌쩍 넘었고요. 굉장히 많이 예, 올랐군요. 거래량도 원래 몇천 주가 안 됐었어요. 네네. 근데 최고 5만 주까지도 거래됐었습니다. 저희 클럽이 한 몫을 한 거죠. 저희가 한 번 한 거죠, 네. 사실. 사실은 네. 뭐 좀 더 말씀드리면 그 기술성 평가 통과됐다는 이후에 거래량과 금액이 폭발을 했긴 했는데요. 네네. 그 전부터 저희 방송 이후에 그렇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랑 아닌 자랑.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소개해드릴 나노바이오시스 또한 예. 기술성 평가가 통과돼서 이제 준비를 앞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꼭 이 기업이 뭐 흑자가 아니고 네네. 그렇게 아니어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충분히 그렇죠. 코스닥 이전이 돼서 그만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코넥스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기업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두 분 왠지 좀 든든하고 멋지신데요. 저희 클럽과 예. 함께했던 피노텍이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저희도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오늘 초대 기업에 대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09년 창업 이래 분자 진단 기술을 이용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 나노바이오시스. 유전자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기존의 방식이 아닌 미래지향적 분자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인과 호흡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은 기업. 사랑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 싶은 나노바이오시스의 김성우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네, 자 오늘 만나볼 기업은 바로 나노바이오시스입니다. 지금부터 김성우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회사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은 분자 진단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분자 진단 회사 중에서
어떤 차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은 그 랩 오너 칩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술이 주는 그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제품들이 보통 분자 진단하면 한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네. 저희들은 한 1, 20분 만에 이제 분자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켰군요. 예, 굉장히 단축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한 작년에 한 17개국에 특허화 시켰고 네. 특허 등록이 됐고 네. 이 기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나 타겟에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한 2009년도에 2009년 3월에 창업을 하고 네. 지난 한 7년 반 동안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게 한 250억 정도 되는 이제 큰 국가 과제를 이제 보건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미래부 등등으로부터 이제 많이 받아서 네.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외부로부터도 투자를 한 130억 정도 받아서 네.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면서 회사가 쭉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은 이제 이 유전자를 분리하고 또 정량 증폭하는 기기 파트가 있고 네. 또 이 기기를 들어가는 이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예. 컨텐츠는 이제 결핵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또 메르스라든지 네. 또 HIV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그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랩 오너 칩 혹은 랩 칩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플라스틱 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다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유전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가 기기 자체도 그 사업을 하고 네. 또 칩 자체도 사업을 하고 또 이 시약은 그 시약 아이템 하나하나가 바로 저희들 그 사업 아이템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기와 콘텐츠를 지금 함께 다루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린터로 시작한다면은 네. 우리가 프린터도 만들고 그 칼라 잉크도 만들고 그렇네요. 그 카트리지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칼라 잉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결핵이면은 뭐 노란색, 예. 또 HIV면 빨간색 어. 이런 식으로 그 아이템별로 쭉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네, 또 이렇게 명쾌하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이쯤에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화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체외 진단, 뭐 분자 진단 산업은 제가 저번에 한번 유튜바이오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체외 진단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그리고 국제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융합 그리고 미래지향적 산업 그리고 국민 보건 산업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나노바이오시스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전자 증폭 장치와 핵산 추출 기구가 8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증폭 장치는 병원균, 병원체 유전자를 증폭하고 검출하는 유전자 증폭 정량 장치고요. 그리고 이제 핵산 추출 기구는 병원균하고 병원체의 유전자를 추출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진단 시약으로도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반응 시약 그리고 추출 시약 이렇게 있고요. 분자 진단 검사란 뭐 분자 생물학 기술인 PCR 방법으로 유전자를 증폭해서 하는 질병 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분자 진단 검사 분야는 감기, 결핵, 폐렴, 그리고 간염, 장염, 내수막염 등 그 감염성 질병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 그리고 갑상선암 등의 이제 암 검사, 그리고 결핵 치료제, 간염 치료제 등의 약제 내성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약물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 질환 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노바이오시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식중독에서 메르스까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을 진단해온 나노바이오시스. 국내에선 유일하게 장비와 시약 개발, 진단 기술까지를 두루 보유하며 분자 진단 시스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식중독 검사 분야에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역시 CJ와 농심, 동원 F&B 등 국내 30여 개 대형 식품업체를 비롯해 해외 37개국에도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통해 해외 분자 진단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하고 함께 세네갈을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에 진단 장비와 키트를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크기도 줄인 초소형 분자 진단 장비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타 업체의 분자 진단 장비는 총 90kg 안팎의 무게에 진단 결과를 출력하기까지 한두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비의 부피와 무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진단 시간도 30분 이내의 장비를 개발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검체에서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 전처리 장비하고 그 추출된 시약 검체를 가지고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장비, 이 두 가지를 현재는 별개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통합한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 나노바이오시스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약을 맺고 고위험 병원체의 현장 검출 실시간 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분자 진단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수주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신용원 기자와 함께 나노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관련 질문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최근 분자 진단 시장이 연평균 15% 성장률을 보이면서 체외 진단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자 진단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요? 좀 더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분자 진단 기술을 왜 분자 진단 기술이 필요한가?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에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면역 진단 기술인데, 면역 진단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 항체 항원 반응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항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어떤 그 간염 질병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항체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그 특이도 스페시피시티라고 그러고 네. 또 민감도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일 그 단점은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여기에 그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진단에서는 그 민감도가 상당히 낮고 또 특이도도 항체 항원 반응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정 정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분자 진단은 이제 유전자, 즉 DNA를 증폭하는 기술인데 네. 유전자를 우리가 증폭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시간 정도면은 우리가 한 10억 배, 1000억 배 뭐 이 정도까지도 증폭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자적으로 봐도 전자를 이제 증폭하는 것보다도 더 잘 증폭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민감도는 이것을 따라올 수 없다. 즉 단 한 개의 병원균이 있어도 이것을 측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특이도도 지금 보면 DNA만큼 안정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특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분석적으로 보면 이제 99% 이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환자 샘플 가지고 쓰게 되면은 네. 환자 샘플은 이제 그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좀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한 95%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정확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분자 진단에서는 대체적으로 95% 이상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방법입니다. 질병에 있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조기 진단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더 우선시돼야 하고 또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만큼 또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네.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자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넓게 응용 가능한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제 한 가지 제일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을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의료 관련된 바이오 의료 관련된 그 연구 개발, 그래서 모든 그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이 필요하고, 이제 둘째로는 이것을 어떤 식품의 어떤 식중독 균이라든지 어떤 위해 그런 균들을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고, 네. 또 동물도 조류독감 같이 이런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각종 동물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질병 진단이 가능하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의 그 각종 질병,
여기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각종 질병, 암이라든지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뭐 폐렴, 결핵, 또 HIV 이런 같은 많은 질병들, 또 최근 들어서는 그 고위험성 바이러스가 국가적으로 또 이 어떤 테러 위험을 갖고 근데 그런 쪽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작년에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였죠. 메르스 사태가 네. 발생했을 때 30분 이내에 바이러스를 검출 가능하게끔 유전자 정량 진단 시스템을 내놓으셔서 굉장히 큰 주목을 네. 받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검사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앞서 짧게 소개해 주셨던 랩칩 기술이라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어떤 기술인지 자세하게 부탁드리죠. 그 이제 보통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유전자 증폭 정량 장치는 이제 오리지널하게는 미국에 있는 그 Applied by Systems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브 라이센싱 돼가지고 그 특허를 이제 로열티를 내고 이제 써야 되는데 이 기술에 의하면은 그 어떤 튜브라는 걸 가지고 씁니다. 튜브 안에 우리가 그 유전자 혹은 샘플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반응액을 넣어갖고 그 굉장히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이런 그 반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유전자가 얼마만큼 있다 측정하게 되는데 보통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아무리 빨라야 한 1시간 반 정도고 보통은 한 2~3시간 걸립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이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노 칩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칩 안에다가 한 100 그 마이크로미터 정도 굉장히 얇은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리 이 반응액을 넣고 그것을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그것으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30분 이내에 저 메르스를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두 분께서도 궁금한 점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연구원 출신으로서 사실 레버노 칩이란 걸 좀 자세히 좀 공부하려고 했는데 네. 쉽진 않더라고요. 잘 설명이 안 나와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속도 개선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진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인데 네. 기존에 말씀하신 그 기술과 네. 현재 기술에 네. 있어서 그 정확도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예, 그 우리가 임상적으로 얘기할 때 정확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스페시피시티하고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accuracy 정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NA를 증폭할 때 이게 면역 진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특이도는 한 99% 이상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그 민감도라 그러면은 단 한 개를 측정한다면 그 최대 민감도입니다. 네. 병원균 한 개를 측정한다면은, 근데 여기까지 측정해낼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도 99% 이상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둘 다 99% 이상이니까 정확도가 99%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용했을 때 그런 정확도를 동일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전자 세외 진단이나 뭐 분자 진단 이렇게 뭐 추출하는 기업들이 좀 네. 많잖아요. 네. 뭐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유투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네. 나노바이오시스만의 뭐 다른 점 아니면은 네. 나노바이오시스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네. 있으시다면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용화시키는데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Applied by Systems 회사나 바이오레드 혹은 로슈 이런 이제 대형 회사에서 만든 그 기존 그 컨벤셔널 PCR 그 기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는 주로 뭐냐면 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튜브 안에다 넣고 튜브를 기계에다 넣으면 거기서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사실 그 속도를 참 빠르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지난 15년 내지 20년 동안.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 플라스틱으로 이 칩을 만들고 굉장히 얇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얇은 그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반응을 시키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고유한 기술이고 이 기술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개국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속도가 일단 빠르다. 두 번째로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이게 소형화시킬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칩을 만들어갖고 값싸게 그 카트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용기가 너무 싸서 항상 이 러닝 코스트를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예. 것들이 저희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박선호 대표님은 매시간의 이전 상장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는 장본인이시다 보니 그쵸.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질문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올해 나노바이오시스가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전 상장 준비 중이신데 예,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신지, 그리고 상장 후에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좀. 네,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5년 6월달에 이제 코넥스 상장을 하고 이제 금년 2016년 4월달에 기술성 이제 평가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한 금년 9월이나 10월 정도 저희들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업 소개를 할 때 보통 지금 기기, 추출 진단 장비 쪽에서 한 80에서 90%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제 네. 소개를 드렸는데요. 언론에서 중국 진출을 하신다고 이제 기사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진출에 대한 전망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저희들이 중국 이제 질병관리본부 또 국립보건원 이런 이제 국가 중요한 기관에 저희들 기술을 이제 도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파트너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언론에 이제 보도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 이제 기기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저쪽 아프리카나 또 저 유럽 국가들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기적으로나 혹은 칩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 다음은 컨텐츠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리서치라든지 또 식품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매출의 주를 이뤘던 거는 주로 식중독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에 식품 회사에 한 30여 개의 대형 식품 회사에 저희들 것이 지금 도입돼서 쓰여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한 말라리아 키트가 국내에서 최초로 말라리아 키트를 개발해서 한국 식약처에 KFDA에 지금 임상 실험이 끝나고 거기 임상 허가 인허가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FDA 인허가 받은 예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어서 이제 이것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혹은 WHO를 통해서 이런 제3국의 열병을 가진 3국에 많이 도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의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나노바이오시스의 미래 어떤 모습인가요? 예, 미래는 아마 이제 유헬스케어가 앞으로 한 5년 정도면은 이게 도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헬스케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현장에서 이런 핸드헬드용이라든지 혹은 웨어러블 이제 시계 같은 걸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그럼 거기서 어떤 질병이 내가 걸려 있다, 또 어느 정도 이제 질병 중증이다, 또 아마 초기 상태다 이런 것을 빨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인포메이션이 바로 무선으로 질병관리본부나 혹은 이제 의사분한테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바로 프리스크립션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어떤 이제 방역 대책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때 이런 조그만한 이제 시스템들이 꼭 필요한데 그 기술을 과연 이제 누가 먼저 선점하고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이 속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선점을 하고 지금 벌써 이제 특허로 선점을 했고 또 이제 소형화시켜서 이제 그 타겟까지 다 집어넣어서 개발된 것들을 저희들이 아마 주도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것이 저희들이 보는 미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SK텔레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고 통신 시스템이 제일 강한 아마 SK텔레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 터미널 부분에서
이제 진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래 가장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인 유헬스케어, 이 분야와 이제 융합 적용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눠봤지만 이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가 아주 탄탄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그리고 계신 것처럼 충분히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넥스 IR 클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성화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 그리고 김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 나노바이오시스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기업 초대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